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외출하실 때 겉옷 하나 이제 챙겨서 나가시는 게 몸 관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날씨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었는데요. 어제는 소폭 반등을 하였지만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지속되며 펀더멘털 자체가 조금 약해진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습니다. 이러한 하락의 요인으로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과 더불어 비트맥스의 기소 소식 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새로운 의견을 가진 애널리스트가 나왔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로의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시세 조정이 3분기 일부 투자자 차익 실현 수요 몰린 탓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면 영국 소재 자산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애널리스트인 사이먼 피터스의 경우 최근 암호화 자산 거래량 감소 및 시세 조정은 3분기 일부 투자자 차익 실현 수요가 몰린 탓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암호화 자산의 시장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암호화 자산의 성적이 나쁘지 않다 언급을 했는데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의 어제의 반등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상승장의 시작이 회복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내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나스닥 상장 기업이죠. 이 기업의 CEO가 직접 비트코인이 금보다 낮다 언급을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금보다 뛰어난 자산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한화 4,930억 원의 비트코인 투자로 주목을 받은 미국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이며 금보다 뛰어난 준비 자산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CEO의 경우는 금이 자신의 두 번째 선택 사항이기도 하다 인정하면서 역사를 볼 때 비트코인이 더 낫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이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CEO의 경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청산할 수 있다 발언한 바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 발언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켰었죠. 제 영상에서도 다루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최고의 가치 저장소이며 가장 유동성이 높은 가치 저장소로 발명되었다 언급을 하면서 365일 24시간 항상 거래할 수 있으며 역사상 이처럼 유동성이 높아 언제든 지구 어느 시장에서든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것이 비트코인이 흠잡을 데 없는 자산이라는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워렌 버핏의 생각을 갖고 있으며 단기 매매가 아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한다고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밑에는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2년 전, 3년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제도적으로 아직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의 상장 기업 CEO가 이렇게 비트코인 친화적인 언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기념비적인 일도 발생을 했었는데 현재 시장 가격 자체는 좋지 않지만 암호화폐 산업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긍정적인 소식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며 성장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스닥 상장 기업의 CEO 언급뿐만 아니라 유명 경제학자 또는 유명 경제학자 또한 암호화폐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언급을 했는데 전 IMF 이코노미스트였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경제학자는 암호화폐에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언급을 했는데요. 한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전 IMF 이코노미스트였던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의 경우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암호화폐 회의론자들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며 암호화폐가 특정 자산의 거래를 수행하는데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고 또 공급이 제한적이라며 거래의 매개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거래 매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이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진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기대가 필요하다. 이제 기대가 가능한 거래 사용처가 없다면 암호화폐는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항상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겨날 수 있고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면 희소성과 가치가 옅어질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기반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하지만 암호화폐의 특성상 암호화폐 경제 체제를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이 경제학자의 언급대로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매기냐, 가치의 측정의 방법이 없다. 주식의 경우는 그 기업의 매출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없지 않냐. 그래서 투자하면 안 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1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뿐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많은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워렌 버핏의 경우 비트코인이 엑셀 쪼가리라 언급을 했지만 그 엑셀 쪼가리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가치가 형성되며 현재 새로운 자산으로서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죠. 수요가 있으면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금의 경우도 만약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저 빛나는 돌덩어리에 그치게 되겠죠. 이 점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정말 작은 시장이죠. 금의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 현재 많은 기관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이 시점 5년 뒤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ETF인데요. 작년까지 ETF가 승인이 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ETF를 신청했던 많은 기업들이 거절이 났었죠. 하지만 최근 브라질에서 비트코인 ETF가 정식 승인이 나며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미 SEC 위원장도 한마디 거두는 것 같은데 꽤나 긍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기반 ETF의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토큰화된 ETF의 개방적인 입장에 있다고 하는데 이 일 모든 주식이 토큰화된 것은 매우 좋은 일일 수 있다 언급을 하며 토큰화된 것은 매우 좋은 일일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토큰화된 ETF 개방적 입장에 대해서 ETF의 개방적인 입장에 있다고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시도해볼 용의가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SEC의 경우는 ETF를 계속해서 거절해왔었죠. 내용을 쭉 봤을 때는 토큰화된 주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토큰이라는 것 자체에는 꽤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주식의 토큰화, 부동산의 토큰화, 즉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트코인 ETF는 아니지만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에 의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확산이 되며 미 대통령인 트럼프 또한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증시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 아주 재미난 토큰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연동이 되는 토큰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연동이 되는 토큰이 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발표하고 입원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따라 움직이는 도널드 트럼프 헬스 토큰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기 분산형 거래소 덱스 유니스왑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건강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상승을 하면서 반대의 경우 하락하는 지표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토큰이 나온 것 같은데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다 올린 뒤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는 트럼프 재선 결과를 두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토큰이 나오고 이번에는 건강 상태까지 연동이 되는 토큰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완치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한 $10까지 상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재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리플 XRP 에어드랍 스파크 토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나 이러한 화제거리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에어드랍인 스파크 토큰 청구 사기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기꾼들이 스파크 토큰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XRP 랩스 개발자를 사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XRP L의 랩스의 개발자 위셋 윈드의 4일 트위터에서 XRP 보유자가 스파크 토큰을 청구하기 위한 가짜 도구로 토큰을 보내도록 하는 피싱 사기에 대해서 경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의 경우 모방한 가짜 사이트를 생성해 스파크 토큰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XRP를 보내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에어드랍의 경우에는 어떤 주소로 보내서 에어드랍 분량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닌 지원하는 거래소에 넣어둘 시 스냅샷을 통해 자동 지급이 되게 됩니다. 지원되는 거래소에 넣어두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추후에 새로 업데이트된 에어드랍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지원 거래소 리스트를 들고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42포인트로 전날과 동일한 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공포 단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 42포인트, 지금 10월의 초쯤에는 한 70포인트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9월달에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0월의 중순 정도에는 다시 한번 60, 70 정도까지 회복이 되며 말까지에는 70 정도 선에서 쭉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유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지금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죠.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33%, 그러니까 24시간 기준으로 0.4% 상승하며 1249만원대, 이더리움이 0.52% 하락을 하면서 40만 9천원대, 4위의 리플 XRP가 1.21% 상승하며 29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9위의 CRO 크립토닷컴 코인 같은 경우는 0.3% 상승하며 173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도 57.9%로 거의 변동이 없죠.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